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장 김동엽이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라기보다는 제가 왔습니다. 예, 자, 지금 광고 도는 시간이 오고 쥐약이구만. 네, 시간만 바뀌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예, 마치 그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예. 자, 좋아요. 네. 이럴 때 제가 맨날 얘기 드리죠. 예. 이미 가신 분들한테 소리 질러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계신 분들만 괜히 욕먹는 그런 느낌인데, 자, 쭉정이는 가라. 예, 알맹이만 남아있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나가신 분들은, 예, 저랑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라, 예, 빨리 가시고, 예,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중간에 듣다가 애매하게 가시지 말고, 빨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왜 관심주가 없나요? 예. 어디다 지금 질문하는 거니? 네. 이미 6부로 돌아섰는데, 예. 5부 말미에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뒤늦게 질문을 하고 앉았네. 예. 자, 지금 오늘 뭐 시장의 상황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의 모습에서 약간 뭐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요? 예. 뭐 제 생각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 CPI가 이제 예상보다 대충 올라왔는데 전월보다 올라왔고, 뭐 다음 달에는 더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린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뭐 이런 시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파월을 자르겠다며 지금 트럼프는 온갖 뭐 협박과 또 감사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뭐 대안을 또 마련하고 있고, 뭐 새로운 사람 옹입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겹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한번 그 파월 자른다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시장이 되게 꿀렁거렸던 그랬던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진짜 뭐 원래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근데 미리 자른다, 뭐 미리 뭐 꺾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아마 시장한테 별로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애플 걱정 안 하죠.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게 애플 걱정 아니냐. 예. 애플 여러분들이 애플 걱정 백날하면 뭐하냐. 또 얘네들은 살 길을 마련한다. 오늘 사실 애플이 두 가지 이슈를 적어도 우리 시장에 던져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폴더블 폰, 하나는 히토류. 예. 애플이 뭐 나중에 그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보다 뭐 혁신이 사라졌다 이래가지고 뭐 전체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지 몰라도, 예, 여러분들이 적어도 애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예,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알아서 잘 한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적어도 시장에 두 가지 이슈를 애플이 던져줬다라는데 전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역시 폴더블 이슈랑 히토리 이슈를 던져준 게 그래도 어제 오늘 장중에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요새 이제 뭐 그런 사상 최고의 시가총액 종목을 뭐 걱정해야 뭐 젠슨왕이 자사주 계속 팔고 앉았는데 저거 괜찮을까요? 뭐 백날 걱정하면 뭐해? 맨날 신고가 치고 앉았는데, 뭐 연말까지 상당히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가는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주주가 팔았다고 공시만 나오면 15%씩 빠지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젠슨왕이 계속 팔고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도 뭐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 애플 걱정할 것도 없지만 엔비디아도 걱정할 거 없겠네요. 지금 오늘의 시점에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뭐 애플이 걱정을 안 끼친 것도 아니고, 뭐 우리야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심정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애플보다는 삼성이 좀 뭐 품질이 더 낫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도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또 보이지 않는 뭐 응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얄밉게도 애플은 맨날 신제품 나올 때마다 뭐 혁신이 없다 뭐하다 이래가지고 욕은 먹는데
나중에 한 분기 지나서 보면 여전히 잘 팔리고, 예, 우리나라도 뭐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젊은 친구들 갤럭시나 뭐 쓰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다 애플 쓰지. 예, 저 같은 나이 대 이상들만 그냥 무슨 충성도인지 모르겠지만 갤럭시를 쓰고 있지.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뭐 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보면은 한 반에 갤럭시 쓰는 친구가 3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전부 다 애플 쓰고 앉아있는데 뭐 그러면서 무슨 애플 걱정을 해요. 예. 우리 현실이 좀 그런데. 자,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예, 자 지금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 하나 있는데 흐름 좋네요. 예, 그거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서 가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자주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도 고맙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예. 그지 않아요? 뭐긴 뭐요? Y바이오지. 예, Y바이오 방금 신고가 났잖아. 예. 자, 이 장에 오늘 마이너스 나는데 신고가 나고 있어. 네. Y바이오 제가 텐베거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지가 꽤 됐어요. 뭐 한 9,000원대부터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이제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국책과제 그 선정 이슈가 일주일 만에 또 하나 잡으면서 어제 대책으로 해서 13,5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찌그러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이너스 나오더니 지금 플러스를 좀 유지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시즈그리하지? Y바이오 소리 질러! 이렇게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종목인데 반응이 없냐? Y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 소리 질러 보세요. 미리 추천은 이 사람아 9,000원일 때 얘기했는데 뭔 소리요? 진짜 누가 섭섭한지 모르겠네. 제가 Y바이오 9,000원대부터 얘기했는데 방송을 열심히 안 들은 모양이구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그러게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채팅은 3등을 하고 있냐?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세요. 채팅을 2등하고 3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팅을 자주 올려서 거기 왕관에 3등이라고 표시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뭐 달갑지도 않고 소리 울림이 심하면은 제가 동굴 목소리인데다가 여러분들 스피커를 아주 좋은 걸로 좀 바꿔요. 딴 분들은 안 울리는데 저만 울린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비슷한 시스템에서 비슷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거라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뭐 별 이상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제가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어제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오랜만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또 강하게 끝났고요. 자,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이 아까 제가 그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이 지금 그동안 올라갈 때요. 일봉을 이렇게 분봉으로 그리면 맨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도 전약 후강으로 끝났어요. 이게 강세장의 기본이죠. 강세장은 늘 그 전날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좀 조용하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힘내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강세장이 연결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분봉을 보면 아침에 셌다가 후반에 미끄러지면서 끝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지금 미국도 뭐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좋았는데 오늘 시장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도 막 좋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CPI 나온 거에 대해서 인플레가 이제 드디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족을 붙인 게 뭡니까? 8월 달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를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 거지? 예.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거 근데 이제 이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뭐 인플레가 올라가서 금리를 못 내린다? 아니면 경기가 뭐 여전히 괜찮아서 못 내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인플레가 심하다. 뭐 파월이 이제 늘 트럼프한테 이제 이유를 대면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금리를 빨리 못 내리겠다라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국 이런 게 현실화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금 파월은 꿈쩍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악유가 나서 정말 트럼프가 파월 거의 자름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해버린다. 그랬을 때 시장은 지난번에 파월 자른다고 했을 때 반응을 기억을 할 테니까 시장 반응이 좀 매섭게 나올 수도 있죠. 생각보다. 예, 약간 뭐가 좀 또 악유가 있구만. 또 싸우는데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시청자를 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고 지금 구한다는 얘기만 상당히 많고요. 계속 이제 떠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해야 뭐 파월이 움찔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그 FED 페드 뭐 거기 청산가 뭐 공사하는 것도 뭐 과다하게 비용 청구됐다고 그래가지고 파월이 스스로 뭐 감사 요청한 것처럼 뭐 되게 이제 막 압박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던지 아니면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볼 거냐? 뭐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이번에 관세 이슈도 석 달 전부터 그 난리를 쳐가지고서 뭐 유예도 했다가 지금 또 뭐 통보도 하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우리 대통령이 공무원 무슨 임명식 가가지고 뭐 한 달 반 동안 뭐가 제일 생각나냐 했더니 주식시장 좋아진 게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뭐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상또라이 얘기 듣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 기준이나 오늘 밤사이 기준으로 보면 아니 미국에서 트럼프 진짜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시만 보면 다 사상 최고가인데 관세를 가지고 저게 잘못된 정책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국은 뭐 이번에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도 뭐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 가면 뭐 미국을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냥 만족하잖아요. 막 와 좋아 죽겠어, 이뻐 죽겠어. 막 뭐라고 해서 되게 텐션을 올려주는데 알고 보면 시장에 도움이 돼. 내 계좌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막 쪼였다 풀어주니까 시장이 막 옴싹달싹 못하다가 갑자기 막 더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선 트럼프가 여전히 임기 초반이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장을 내 멋대로 어떻게 보면 재단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지금 적어도 그 연초 이후에 한 6, 7달 하는 거 보면 위태위태한데 결국은 뭐가 살려나 도로
원위치를 갖다놔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는 말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 며칠 전에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고 저렇게 막 불러대도 시장에서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저러다가 또 7월 말쯤 되면은 저 불러준 수치에서 또 몇 프로씩은 다 낮춰줄 거잖아. 이렇게 지금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장 주가가 안 무너지는 거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할 7월 말까지 이 불러준 수치대로 만약 그냥 변함없이 이게 끝이었어라고 하면 제 생각엔 뭐 어제도 비슷한 얘기 드렸습니다만 8월 달부터는 장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7월 말쯤 돼서는 각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보다 낮아진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조차도 사실은 조삼모사다. 없던 관세가 생겨서 최소 10에서 플러스 몇 프로씩 다 맞게 생긴 건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할 게 있느냐라는 시각이고 뭐 아까 오전에 보니까 새벽에 뭐 인도네시아 19%로 제일 최근에 통보된 것 중에 가장 낮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제일 낮은 게 19%예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 아마 10에다가 그 상호 관세를 9%. 근데 웃긴 게 상호 관세인데 미국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들이 무역 수지로 엄청 가져갔으니까 그게 누적적으로 똔똔 맞을 때까지는 우리는 관세를 안 매기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하여튼 뭐 우격다짐인데 어쨌든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 보면 미국은 해당되는 나라에 관세가 제로입니다. 미국 상품이 가는 게.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것만 뭐 최소 19에서 지금 50%까지 부여를 받게 된 건데 월말쯤 돼서 지금 한 20여 개 나라 지금 통보가 됐고 뭐 합의가 됐잖아요. 거의 주로 이 나라들 중심이죠. 지금 한 30개 나라 빼놓고는 나머지 한 100여 개 나라가 있다고 쳐도 걔네들은 다 합쳐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그 무역과 관련된 비중이 한 4%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뭐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4%예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되게 주요국이고 뭐 사실 우리나라 이상 한 2, 30개 이번에 통보된 흔히 말하는 주요국이죠. 요 나라 빼놓고 한 100여 개 나라는 사실 다 합쳐도 우리나라 하나만도 못한 정도니까 뭐 걔네들이야 솔직히 5%를 맞든 뭐 20을 맞든 어차피 단위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마 오늘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한 30개 요 정도 나라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최종 결정이 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결정이 나도 어차피 기본 보편 관세 10%부터가 벌써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15%에서 얼마를 깎더라도 이게 뭐 1, 2%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12, 3% 이렇게 만약 결정이 되면 어려워지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쪽에 속하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면 뭐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게 다행인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은. 네. 자,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시까지는 이거 오늘은 제가 이 머리가 되게 크게 잡히네요. 화면을 작게 했는데도.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11시 정도쯤 되어서는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뭐 해석이 가능하고 좀 답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좀 올려주시고 대신에 이제 종목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도 좀 비슷했는데 뭐 비관론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유동성.
유동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기관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산다 그래도 개인들이 지금 아직 힘들이 넘쳐나시거든요. 아직 자신감 뿜뿜에다가 밀려? 오늘 뭐 30 밀렸어? 오 너무 좋아. 어제보다 헐싸게 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재료도 재료지만 수급으로 견딜 수 있는 아직 파워들이 있으니까 아침보다 오후가 될수록 조금 강해질 확률이 높죠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글쎄 지수가 플러스까지 돌기에는 약간 좀 미국의 뭐 물론 미국 따라서 지금 안 한 지도 꽤 됐지만 미국이 약간 그 분봉상으로 움직인 게 전강후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짚어서 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 기관 중에 하나라도 수급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돌지 않으면 개인만 혼자 사갖고서는 뭐 플러스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얘기고요. 뭐 코스닥은 어제 13포인트 오르고 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들올랐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뭐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은. 네. 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SMR이라고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SMR 쪽으로 지금 많이 뭔가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관련해서 그런 흐름들과 함께 SMR 쪽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건기식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또 주가들도 탄탄한 편이라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또 최근에 이제 아주 흐름이 좋은 강원에너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오늘 케어젠 어제 꽤 대단했죠. 어제가 되게 세긴데 서웅도 은근히 지금 올라온 그림이고 콜마 B&H는 요새 이제 경영권 이슈 때문에 콜마그룹이 부각이 되긴 하지만 실적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노바렉스 오늘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엔비디아가 중국 공급망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지금 회의하고 있을 텐데 알리백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 회의가 오늘 10시부터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대통령 임명식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뭐 내일 그래도 뭐 또 뭔가를 막 연설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또 다 잡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지금 내가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지난번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얘기 나왔던 그 많은 얘기들을 뭐 또 뭔가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주요 정책으로 또 나열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분명히 대북 이슈도 나올 거고 AI 투자 나올 거고 뭐 몇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내일 한번 또 잠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이 또 공교롭게 이재용 삼성 회장의 그 형사재판 3심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사실 길게 한 10년을 끌고 와서 이제 지겹다긴 한데 뭐 적어도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냥 예고된 대로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무죄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긴장할 만한 재료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뭐 저런 거죠. 진짜 이제 사법 리스크 진짜 벗었는데 이제 뭐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들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그동안 이제 이재용 회장을 옥매는 몇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끝날 때마다 이제 뭐 할 건데 근데 사실 뭐 웃고 끝나고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끝나게 되면 글쎄요. 진짜 이번에 뭐 작심한 거 뭐 하나 터트린다던가 그런 거 할 가능성도 있죠. 내가 뭐 운신의 폭이 아직까지 좁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러면은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엊그젠가요? 그 무슨 엄청난 부자 뭐 빅테크 그 대표들만 모이는 미국의 무슨 썬벨린가 무슨 뭐 썬벨린가요? 무슨 거기에 행사
같은데 비밀 모임 같은데도 갔다 오면서 잘하겠다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났는데 뭐 하여튼 재판 결과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으로 들여보면 뭔가 묵직한 이슈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질문은 쭉 주세요. 올려주세요. 제가 답은 11시 이후에 드릴 테니까요. 제 얘기 쭉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 뭐 맨날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패스. 어제랑 오늘 오전장 센 것들 보니까 어제 신규 종목, 화장품, 탈플라스틱, 어제 이제 지주회사들이 좀 셌는데 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요. 신규 좋고 화장품 세고 탈플라스틱 세고 거기에 이제 철강이 좀 붙었고 히토류가 아까 붙었죠. 애플 이슈 때문에. 별반 뭐 별로 다르지 않은데 어제랑 약간 흐름이 좀 어제랑 비슷하다. 아침에 올라온 종목들 몇면을 보면 이 생각이고 제가 어저께 이제 장중공방 진행하면서 이 시간 같이 겹쳐서 했었는데 어제 리포트로 소개드렸던 종목이 청담글로벌인데 어제보다 오늘 더 세더라고요. 자, 이게 K뷰티의 틱톡 헌터스다 이래서 얘가 그 바이오비주나 뭐 이런 애들도 갖고 있고요.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찐 숨어있는 찐 뷰티였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이넴텍 오늘 말씀드렸던 근데 이거 어저께 셌잖아요. 엄청 어저께 셌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가 이제 나는 히딩크의 발언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종목 어제 되게 셌는데 오늘 마이너스급에서 플러스 전환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 톡톡 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오늘 주제가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게 애플 걱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원래 뭐 하니마니 그랬다 결국 내년도에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온대잖아요. 이거 폴더블 시장이 확대되는 거고 어제 이제 그런 재료로 해서 미리 좀 움직였는데 그 재료가 갑자기 뭐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내년도쯤에 뭐 한다 그러면 뭐 중국의 로컬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폴더블, 뭐 플립 이런 것들의 그런 디바이스들이 훨씬 앞으로 많이 나오겠고 뭐 힌지와 연결돼 있는 뭐 KH 마텍도 있습니다만 파이넴텍 같은 것들이 이제 요새 조명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7월달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면은 역시 이제 실적 그리고 상법 이후에 추가 개정되는 거 뭔지 그리고 관세 협상 이번에 오늘 이제 악유가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관세가 아니라 그 무슨 관세를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라 무슨 그 세금 때려 맞았다가 이제 제로로 바뀌면서 하이스틸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 겸사겸사해서 이제 알래스카 LNG는 이번에 뭐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하나의 건이다라는 거고 이제 소고기는 새벽녘에 뉴스를 보면은 이게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차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벨라루스인가 이렇게 세 나라만 30개월 미만을 고집하지 딴 나라는 이미 다 30개월 이상을 다 수입한다 이래가지고 뭐 러시아랑 뭐 공산권의 두 나라 빼고는 서구권에서는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거는 좀 양보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축산 농민들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광우병 파동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처럼 30개월 이상의 이제 늙은 소는 싫다 거부한다 이제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뭐 당 쪽에서는 이런 거는 좀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뉴스 나오는 것마다 도대체 미국에 가져갈 뭐 협상 안에 소고기 완화가 들어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악유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까지 받은 뉴스들 보더라도 뭐 완화 쪽으로 가자라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한다 안 한다 어떻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뭐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 감정이라는 걸 또 무시 못하는 게 우리나라 또
국민 감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몇 나라 없는 예외긴 한데 어쨌든 이게 또 갑자기 풀면은 뭐 충격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주부터 소비 쿠폰 풀리는 거 그리고 가상자산 정책 되게 웃깁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하원에서 부결돼 가지고 막 비트코인 가격도 꽤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긁어온 건데 이 트럼프가 자기 그 SNS에다 올려가지고 이번에 그 부결에 이제 참가한 그 자기네 당 공화당 의원들 한 12명과 지금 내가 같이 있는데 다 설득해가지고 다 찬성으로 바꿨다. 내일 아침에 다시 투표해서 다시 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올렸어. 예. 너무 웃기죠. 예. 지금 표 차이가 조금 나면서 부결이 됐는데 트럼프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놓고 뭐 한마디로 반협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찬성적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며 지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막아라고 써놨는데 어쨌든 아마 오늘 밤에 다시 아마 할 건가 봐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찬성으로 돌면 결국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트코인 가격 좀 요 뉴스 나오고 나서는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소고기 이슈가 좀 긴가민가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관세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아직 안 매겨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달 말부터다. 뭐 요율은 잘 모르겠는데 자 처음에는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의약품에 대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0%가 될지 20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뭐 당장 세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1년 정도 지나면 의약품의 관세가 100%쯤 뭐 200%쯤 만약 붙는다고 하면 이게 높게 매우 높게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두 자릿수가 아니에요. 최소 100%거든요. 이 정도 붙는다? 근데 반도체도 비슷한 일정이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반도체도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뭐 대만에서 가는 거 있는데 바로 세게는 안 매기겠지만 미국 가서 만드는 기간 1년 정도 줄 테니까 그거 지나면 무진장 세게 매기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반도체도 비슷한 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대로면 결국은 한 1년 정도는 낮게 해줄 수도 있지만 1년 후에는 매우 높게 책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어서 결국은 뭐 당장 세게 안 맞아요 갖고 안심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1년 있다가 예고되어 있는 높은 관세가 있다고 하면 야 이것도 뭐 미국에 가서 또 다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또 고민들이 나오게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뭐 계속 지금 7월 달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연한데 논리가 일정해요. 저는 7월 말까지 시간이 벌린 것도 맞는데 사실 생각보다 지금 시간 별로 없잖아요. 이제 한 1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딱 2주? 오늘 포함해서 딱 2주 정도 오늘 빼고도 뭐 17일부터 31일까지 치면 딱 2주 남았거든요. 진짜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없는데 이 시간 안에 뭔가 우리는 이제 용트림을 해가지고 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8월 1일부터 얄짤없이 더 추가 유예 없이 만약 매겨지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뭐 장이 오히려 뭐 계속 강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어떤 논리냐라고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관세가 냉정하게 저렇게 더 세게 매겨지는데 시장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위아더 월드처럼 그냥 움직인다. 트럼프가 25%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간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뭐 25인데 20으로 만약 줄였다고 해보자고요. 그걸 갖고 뭐 누군가는 와 5%나 줄였다 이러면서 막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넉 달 전에 없던 게 20%가 생긴 거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한 일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까지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한데 이 시간이 진짜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진짜. 근데 뭐 시장이라는 데가 무자르듯이 7월 31일까지 뭐 좋았다가 8월 1일 날 되니까 갑자기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반응이 나오진 않겠죠. 아마 뭐 제 생각엔 이게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또 뭐 지리하게 또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더 유예될 가능성 제로는 아니죠. 사실 뭐 지금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 없어라고 며칠 전에 얘기는 했어도 뭐 트럼프 자체가 말을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불가침, 절대불가능 이런 거는 트럼프한테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협상을 해서 정한 요율도 통보 단계에서 바꿔버리는데 뭐가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그냥 뭐든지 다 플렉서블한 거죠. 뭐든지 다 가용화, 뭐 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하나인데 어쨌든 유예가 더 된다고 하면요, 뭐 더 좋죠. 며칠이라도 더 보니까 좋은 거긴 한데 진짜 그냥 얄짤없이 8월 1일부터 매겨진다라고 하면 그 불안감도 진짜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계면적인 시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모르죠. 트럼프는 뭐 지금 의회가 워낙 세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뭐 가십 기사처럼 나온 거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재선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 번 건너뛰고 중복이 안 되게 다시 한번 임기를 한 건데 원래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재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한 거는 건너뛰고 재선이 남은 건가요? 전 그 외 해석도 아직 모르겠던데. 힘이 있냐 없냐? 뭐 임기 중반 넘어가면 힘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런 논리도 맞긴 맞는데, 뭐 제가 봐선 지금 봐선 레임덕 그렇게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물론 그때는 이제 막 뭐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막 상황들이 뭐 그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한 1년 정도 전부터 레임덕이 온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구도에다가 뭐 여당 다수당의 이런 국회 어떤 상황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사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계속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미국 시민 입장에서 지금 물론 되게 막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도 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드러나 있는 미국의 뭐 지표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증시의 어떤 뭐 숫자 자체가 트럼프한테 뭐가 그렇게 불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트럼프가 뭐 힘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해서 결국은 뭔가 해내고 있다. 뭐 사실 그 이란, 이스라엘도 뭐 편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쪽엔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거지만 어쨌든 힘의 논리로 찍어 눌러가지고 어쨌든 잠깐이라도 잠재워 버린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바이든의 대처를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와, 속 시원하게 잘한다 이런 뭐 주류의 움직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 지금 트럼프를 되게 못마땅해 하는 일단의 움직임들이 있는 걸 뭐 간헐적으로 기사로도 저도 봅니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망했냐 바로 뭐 지금 망할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나중에 가면 재정 적자를 키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꽤. 뭐 경제나 이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기 몇 년 동안에는 도움이 된다 미국에. 근데 장기를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임기 중에 있고 뭐 재임에 있거나 살아있는 동안에 괜찮으면 나는 그냥 최고의 정책을 펼친 거야 이런 거고 나중에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죠. 사실 알고 보면 뭐 내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지금 다 감안해서 뭐 정책과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연임으로 해서 예. 중임제로 끝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건너뛰어도 2번 했으니까 예. 끝난 거다. 예. 지난번에 왜 연초에는 그 얘기 있었어요. 뭐 헌법 고쳐가지고 3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어쨌든 뭐 제가 봐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가면 힘 떨어진다 이러지만 지금 당장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고통스러운데 지금의 상황이 막 괴롭고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6개월, 1년 지나면 이 양반 늙어서 힘 못 쓸 거야 이러면서 견딜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다행히 우리 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배부르고 등 뜨신 분들도 꽤 생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니었고 만약 그냥 미국만 맨날 날아가고 우리나라장 이번에 또 안 올랐고 작년 내내 빠졌던 거랑 비슷했으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힘에 의해서든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시장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이 정도 이제 3,20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우리는 또 고민이에요. 와, 3,500을 뭐 신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4,000 가야 되는데 5,000 가야 되는데 또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 말을 믿고서 그냥 지금 안 올라도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잘 간 거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 뛰어내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 사실 맨날 고민하는 단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예 완만하게 빠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그냥 가던 그 방향대로 가시면 돼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도 없다 봅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딱 부러지게 한마디 드린 게 있었죠. 예. 한 100포인트 정도 단숨에 1시간 만에 올라가는 날이 있거든. 그날 한 80% 이상은 파세요. 예. 그러면은 대충 잘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예. 제 생각엔 아직 그런 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적어도 너무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예. 지금의 상황을 뭐 빨리 뛰쳐내리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뭐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요. 예. 아니면은 뭐 5천 갈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예. 배짱이처럼 그냥 늘어져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수가 아주 뭐 그냥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장이 늘 그냥 평범하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수보다는 약간 높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의 실적으로 만약 뒷받침이 되면 우리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아주 보통 노멀한 지수가 올라가는 그 기준점이 높아지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높아지는데 이제 바람만 불어가지고 기대감만 높아지면 그게 나중에 이제 큰 버블이 될 거고 버블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제 제일 막차 타고서 혼나시는 분이 생길 거다 이런 뭐 말씀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적어도 제 생각엔 우리 장은 전 2가지 생각은 해요. 하나는 엄청난 양봉이 아직 안 나왔다 하나 그리고 하나는 뭐더라? 방금 말씀드렸 하나는 최소한 쌍봉이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봉이 아직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지금 이 정도에서 갑자기 뭐 괴상하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아직까지는 좀 뭐 그 출입문에다가 발
뒤꿈치 하나 정도는 뭐 걸쳐 놓되 예. 대부분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셔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계속 옥죄는 재료들은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애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애플이 이렇게 히토류 공급만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뭐 유일한 히토류 회사 MP 머티리얼스에다가 7,200억 투자해가지고 지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중국은 지금 2,000개나 되는 전략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한다 이러니까 오늘 히토류 제가 아침에 노바텍 이런 거 대체거래소에서 이미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히토류 종목들이 다 사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애들이 옛날에는 일기 때는 히토류 그래갖고 트럼프랑 뭐 시진핑이 싸운다 일기 때요. 몇 년 전이죠. 그때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 맨날 상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히토류가 뭔 상관인데 뭐 이런 거죠. 지금 반응이 좀 시츠그리하고 최근에 뭐 연구자석이라든가 뭐 이런 유로 해서 자석류 얘기 쪽으로 조금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노바텍 정도나 움직일까? 나머지 애들은 사실 사이즈도 쬐꼬마고 히토류에 직접적으로 뭐 광산을 갖고 있어서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별로 사실 연관을 잡기가 어려운 애들이 대부분이라 뭐 말은 섞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연속성이 나오지 않는 유니온 머티리얼스 뭐 티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그냥 그래요. 그냥 별로 옛날 같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 들릴 수가 있겠고. 저는 오늘 사실 기대했던 게 지역화폐 이슈였는데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원래 뭐 내일도 취임식 그 임명식에서 강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달짜리 기자회견에서도 뭐 자기가 법이 안 고쳐져도 4년 11개월 동안 계속 밀고 나갈 게 지역화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80%까지 상향 추진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조정폭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추경 통과되는 날 그 지역화폐 종목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지역화폐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코나이라든가 뭐 웹캐시라든가 이런 것들 적지 않게 빠졌거든요. 최근까지 흐름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코나이가 지금 오늘은 뭐 살짝 플러스가 나오지만 이게 86,000원 하던 게 지금 5만 원대입니다. 3만 원 빠졌고 3만 원. 이게 적은 게 아니죠. 86,000원에서 3만 원 빠졌다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진 건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오늘 좀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자리도 딱 적당히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좀 별로였고 아까 10시에 그 아리백 상단 관련된 뭐 TF 있다고 그랬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거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했던 건데 이런 건 좀 반응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알리백 오늘 TFA가 처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뭐 파인 엠텍이 어제 급등하고 아침에 마이너스 한 4, 5% 갔을 때 야, 요거 돌 것 같은데 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VI 올려가 14% 올랐거든요. 이게 결국은 오늘 주제예요.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게 애플 걱정이라고. 파인엠텍이 오늘 왜 올랐겠어요? 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번에 나온 플립형 7, 뭐 폴더블 7 그거가 뭐 잘 팔릴 것 같대. 이거 하나에다가 애플이 내년도에 폴더블 한대. 이거 두 가지가 믹스가 돼갖고 파인엠텍, 뭐 KH바트 이런 것들 주가를 좀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은근히 히토류도 움직이잖아요. 아까 노바텍도 10몇 프로 올라갔듯이 뭐 시장의 조류를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애플이 뭐 여러 가지 섹터에 뭔가 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에 대해서는 네, 뭐 미국 외에도 선박 건조하게 만들자 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소캠, 뭐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소캠을 80만 개 도입한다. 지금 그 1년에 엔비디아가 쓰는 HBM이 한 900만 개 정도 된대요. 예, 근데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이게 원래 소캠이 맨 처음에 나올 때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HBM을 약간 좀 대체하는 그런 칩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한 10분의 1, 11분의 1 요 정도로 일단 도입을 하는데 아마 뭐 저전력이면서 이제 훨씬 더 에너지는 덜 쓰는데 뭐 성능이 비슷하게 평가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훨씬 더 쓰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고 기판주들이 그래서 어제 셌던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고 제가 어제부터 그 AI에 물어보자 이런 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AI에 물어봤거든요. 소캠 관련주 좀 찾아줘 이랬더니 잘 찾아주네요. 심텍, TLB, 에이펙트, 마이크로 콘텍스얼 뭐 이런 것들 소캠 관련주라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줍니다. 자, 휴머노이드 어저께 제가 그 계속 말씀드릴 때 이게 3천 넘어가면서 여기 드리는 것 중에 소외된 것 중에 제가 로봇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소외된 섹터가 로봇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어제 결국은 로봇이 한 건 한 거 아니에요. 로보티즈가 오픈 AI에다가 휴머노이드 공급한다 이 재료 나오면서 어제 로봇주들이 완전 들썩거렸죠. 막판에 한 30분 정도. 로보티즈가 오늘은 이제 근데 오늘도 대단한 게 아까 6% 빠지다가 지금 플러스도 나고 그래요. 지금 뭐 절대 양 자체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만족시킬 만큼 대단하진 않아도 어쨌든 뭐 느낌이죠 느낌. 우리나라 사실 휴머노이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상반신만 뭐 팔이 달렸고 밑에는 바퀴가 달리기도 하고 이게 다리가 없는 세미거든요 세미. 근데 지금 로보티즈는 아직 그런 단계가 뭐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로봇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세미 로봇 같은 걸 저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도 뭐 굉장한 화제인데 뭐 아직 절대 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뭐 로봇이 저렇게 미국의 뭐 빅테크한테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까지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발전시켜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에 맞서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배터리 제조하는 로봇에 잭팟이 터졌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산이나 레인보우가 할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로보틱스가 차지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의 로봇의 저변이 의외로 넓구나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 54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그 TFA 처음으로 열렸을 텐데 알리백 산단이라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원이 있는데 근처에다가 산업단지 만들자라는 논리잖아요. 9월달 정기 국회 통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7월 말부터 8월달 사이에 관련해서 국회 쪽에 움직임 또 부산할 겁니다. 이것도 뭐 저번에 정책실장이 며칠 전에 나와서 뭐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의 영향을 꽤 받아서 추진력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뭐 또 하나의 그런 거죠. 상법 개정 뭐 급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도 뭐 산업적인 정책 과제로서는 이게 이제 지방 살리기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산업단지 만들자 이런 논리니까 아무래도 뭐 눈치 빠른 또 일부 기업들은 또
전기세 엄청나게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런 지방 이전 이런 것들도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AI 고속도로의 이제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거점별로 해서 큰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또 이런 알리백에 가까운 에너지 뭐 발전 시설도 만들고 또 산업단지까지 만들어서 어떤 뭐라 그러죠? 컴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로보티즈가 다시 플러스가 나서 9만 원 회복됐네요. 자, 그리고 JP 모건이 얼마 전에 5천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어저께 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참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번에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된 것뿐이지 만든 지 한 달도 더 됐다라는 거고 뭐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원래 자기네가 만든 보고서에는 없었다. 근데 언론들이 옮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막 의도적이겠죠. 뭔가 넣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만든 보고서 없는 내용들이 막 이유가 되면서 5천이 된다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는 웃지 못할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든 5천은 간다라고 얘기한 거는 팩트예요. 근데 글쎄요, 뭐 적어도 뭐 개정을 좀 해서 다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정부의 의지를 보니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로 가겠다 이렇게 고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5천이 간다더라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주장이고요. 어떤 이유로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넷 어제 오후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요? 아니 근데 저희 그 공개 방송하면 회원 아니더라도 로그인 없이 그냥 와우넷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와우넷 홈페이지에 그 파트너스 검색해가지고 제 얼굴 보이는 거 치시면 제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거기에 열려있는 방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뭐가 그렇게 헤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올려주신 11시까지 뭐 제가 드릴 만한 내용들은 얼굴이 안 보였다고요? 거기 보면 세부 메뉴 중에 오늘의 공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제 얼굴에 뭐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주로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오리엔트가 돼 있다 보니까 개별 그런 와우넷 사이트를 찾아가지고서 오시는 게 상당히 뭐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생각보다. 한 번만 오시면 되는데 한번 오셨으니까 자주 오시고 근데 뭐 공방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하는 거라서 뭐 매일 찾아보시면 없는 거고 공방은 저희들이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거니까요. 한 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다 보면 또 그 다음번에 어떻게 와야 되는 건지 또 까먹게 되죠. 참 적응이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으나 한번 익숙해지시면 뭐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올려주신 거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죠. 뭐가 있었는지 보자.
네, 뭐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거는 다 뛰어넘어 가버리고 뭐 트럼프 임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맞겠다고 보면은 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다시 재임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트럼프의 그 폭정을 견디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3년 반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반 그거는 그렇게 막 참을 만한 넉넉한 시간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힘든데.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블랙웰하고 루빈 같은 거는 여러분들 뭐 검색창이든 아니면 챗GPT 무료로 쓰실 수 있잖아요. 예, 거기 가셔가지고 블랙웰과 루빈에 대해서 장단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하시면 정말 전문가 뭐 수준으로 아주 답을 잘해주거든요. 예, 제가 주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셔야지. 예, 제가 블랙웰하고 루빈 차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생각보다 모르죠. 뭐 루빈이 더 상위 버전이라는 생각만 들 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힘들 거고요. 뭐 반도체 뭐 조회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솔직히 그냥 차이만을 알고 싶으시면은 챗 GPT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양호한 답을 얻으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런 데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저출산 정책주 저출산은 중요하죠. 매우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보고서 나왔을 때 100년 지나면 뭐 700만 낳는다며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뭐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이게 뭐 정책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냉정하게 보자고요. 100년 뒤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상존해 있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일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로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닐지도 모를 거고 뭐 최근에 어찌됐든 팬데믹 끝나면서 이제 출산이라든가 결혼이 조금은 오히려 이제 줄었다가 좀 늘고 있어서 신생아 수가 조금 몇 달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물론 아직도 인구 소멸의 방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제가 봐서는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저출산 뭐 지금 이번에 뭐 위원회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 인구 미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바꾼대요. 원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뭐가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매일같이 많은데 일들이 엄청 많은데 알고 보면 출산 얘기를 뭐 맨날 어떤 대통령이든 맨날 밥상 위에 메뉴로다가 올려갖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출산은 우리가 심각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맨날 올라가지 이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저출산 이슈가 맨날 올라가냐? 아니죠. 그냥 뭐 국가 단위로 해서 뭐 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던져졌을 때 잘하면 하루 안 가면 반나절 이 정도 올라가고 그냥 땡인 엄연히 보면 그런 섹터예요. 오래 가지 않고 연속되지 않는 대표적인 섹터가 출산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안타깝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하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 뭐 머스크가 그렇게 걱정해주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뭐 엄청난 주제로 해서 매일매일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만큼 매일 뭐가 이슈가 던져지지 않으면 관련되는 주가도 사실 약간 대면대면한 게 맞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세상에 뭐 으뜸이 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들 없이고 예, 그 다음으로 질문 주신 게 질문이 없나? 질문도 주실 거 없나요? 질문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막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시면 또 주세요. 네.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좀 답을 드릴게요. 예. Yeah. 파월 얘기는 아까 뭐 초반에 좀 하다 말았는데 파월을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뭐 있는 날을 제가 뭐 얘기를 드릴 건 아니지만 아니 파월이 현존하는 지금 페드 의장이니까 당연히 내년 5월까지는 이 사람이 페드의 대장으로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뭐 이 사람의 위치가 상실을 했으면 근데 법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유가 아니면은 파월을 자를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자르지 못한다. 뭐 범법 행위가 있든 뭐가 있든 이래서 자르는 거 아니면 대통령도 못 자르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도 직접 자르진 못하는 거잖아요. 너 그냥 뭐 파이어 이러고서 나가 이러면 나가요? 그게 아닌 거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 후임자가 있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서 뭐 후임자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회의한다 그래도 그게 뭐 후임자가 당장 직분을 맡고 직책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 뭐예요? 제 생각에는 사실 웃긴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힘은 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파월도 요새 뭐 몇 년이고 해가지고 그냥 꼬장꼬장 한 거 보면은 자기가 뭐 임기 끝내고 딱 그날 끝나는 날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 없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그 뭐 주어진 책무나 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기의 뭐 권리와 의무는 다 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니까 사실 뭐 트럼프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제 엄청나게 골치덩이니까 뭐 엄청난 욕 그 영어로 된 욕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대통령이라 그래도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대놓고 뭐 멍청하다든지 뭐 저질이라든지 뭐 전능하다든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막 하거든요. 근데 그냥 또 그냥 그러고 뭐 말아요. 뭐 파월이 굳이 또 뭐 이걸 두고 소송을 걸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몇 달이고 뭐 사실 계속 되고 있는 건데 계속 승질만 내다가 또 맨날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물어보잖아요. 결국 그래서 자를 겁니까? 이러면은 안 자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승질은 승질대로 내는데 결국 안 자르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몇 번쯤 됐거든요. 그러면 뭐 5월까지 결국은 못 자르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더 팽배한데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시간과 또 파월이 주장하는 것과 이제 워낙 배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 어떤 많은 분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좀 불안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 이거 오늘 뭐 사실 미국에서도 반도체만 올랐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금 움직이죠. 온 디바이스 AI나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약간 움직임이 있고 또 아까 애플이 제공해준 이제 두 가지 관점 하나 히토류 하나는 폴더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스틸 이슈로 해서 오늘 나머지 그 스틸이나 강관이 이제 알래스카에 또 약간 그게 같이 좀 편승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수가 물론 뭐 아까 30이 넘었을 때보다는 조금
예, 회복은 되었는데 뭐 점심 먹고 훨씬 더 으쌰으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네, 오늘은 막그 코스피가 플러스 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트. 근데 일단은 로봇은 로보티즈가 어제 대장 역할을 한 것인데 그게 마치 이제 재작년에 레인보우 효과나 그 다음 반기에 그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이런 거에 버금갈 정도의 상황이 될 거냐 여부는 결국은 지금 어저께 주도한 게 뭐냐 보시면 로보티즈잖아요. 로보티즈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재료를 만든 게 로보티즈인데 얘가 뭐 오픈 AI 빨로에서 뭐 11만 원, 12만 원 넘어가고 레인보우가 맨 처음에 삼성에 뭐 인수됐을 때 같은 그런 강한 움직임들이 선도적으로 나와줘야 나머지 애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쫓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이번에 만약 움직인다고 하면 로보티즈가 선도에서 한마디로 막 가야죠. 막 가야지 나머지 애들이 쫓아가는 건데 로보티즈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근데 조금 다른 이슈로 해서 움직인 바가 있었거든요. 아주 뭐 오늘 생으로 처음 움직였다 이게 아니고 로보티즈가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좀 흐름들을 이미 탔어요. 얘는 적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뭐 3만 원 정도에서 지금 9만 원, 3배나 올라왔는데 이게 안 움직인 건 아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제 뭐 LG 계열이다 이래가지고 뭐 작년 재작년 로봇주 그렇게 꽤나 움직일 때 사실 생각보다 많이는 안 갔거든요. 이번에 이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LG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근데 얘가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이 그만큼 따라갔느냐? 아니죠. 아무래도 파급력이 좀 떨어지니까 뭐 두산이야 협동로봇에서 세계 한 3등권 된다. 뭐 레인보우는 삼성이 인수했다 이러니까 파급력이 컸는데 지금 로보티즈 하나 갖고서 뭐 일개미, 집개미가 또 뭐 서빙 로봇 아니면 그 배송 로봇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뭐 그 AI 워커라고 하는 그 세미 휴머노이드 가지고 일갈 만든 건 맞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얘가 뭐 진의 그 로보스타라든가 뭐 같은 계열이나 몇 개쯤 조금 움찔하게 만들긴 할 것 같은데 지 혼자 발광하고 마는 거지 딴 애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진 않은 것 같다. 지금은 아직은 물론 얘가 저럴 수는 있어요. 10만 원을 넘으면 그때 갑자기 로봇주들이 광분할 수는 있습니다. 얘가 뭐 자릿수를 확 바꿔가지고 10자를 뛰어넘게 되면 그때 이제 로봇주들이 로봇의 세상이 오나보다 이러고서 갑자기 다들 광분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선도하는 기업이 열심히 가져야 된다는 논리고요. 예전 거 한번 그래프 돌이켜서 보면은 자 레인보우가 뭐 결국 40만 원까지 갔다 지금 뭐 27만 원이지만 옛날에 어땠냐 옛날에 진짜 그 22년도 그때 17,000원 하던 게 40만 원까지 결국 간 그림이 나온 건데 물론 이 사이에 회사가 그럼 한 30배 커졌냐라고 보면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조금 눌림이 세게 나온 거고 고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건데 로보티즈는 뭐 옛날 그 레인보우 시작할 때 보면 그때 13,000원 했던 애인데 지금 9만 원, 한 6배? 한 7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얘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로서 지금 중심 잡아가지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인제 1조 2천억인데 얘가 그럼 말 그대로 5조짜리 10조짜리 될 거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로봇주들 뭐 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제 로보티즈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로보티즈 올라가니까 막 로보스타 사야 되고 뭐 딴 거 막 관심 있고 이러죠. 근데 아니에요. 사서 물려서 로보티즈를 그냥 사세요. 딴 것들은 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얘가 하도 날아가니까 그러고서 가는 것뿐이지
얘가 주춤되면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나거나 이제 뒷배팅이 나와서 떨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날아가면은 얘가 나머지 애들을 다 데리고 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새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 혼자 날아갈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그 주인공 되는 애만 열심히 날아가는 장이니까 날아가는 그 주체가 되는 넘버원의 그 주식만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제가 그 머니 플러스라고 하는 한국경제 TV 그 7시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제 꼭지예요. 하나의 코너예요. 예, 한국경제 TV에서 나가는 TV 프로그램의 한 꼭지입니다. 저 혼자만의 무슨 개인 채널이 아니고 예, 제가 수익 플러스에 출연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11달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 7시 한 35분쯤에 예, 그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7, 8분 정도 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 꾸리고 있는 거고 그때 좀 유심히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효과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많이 좀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그거 제가 했던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제 개인 유튜브에다 올려주셨는데 요새는 한 2달 전부터 안 해주가지고 그냥 제가 TV에서 하는 거 말고는 따로 저도 제 분량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전엔 좀 한 6, 7분짜리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제 개인 유튜브 창에도 좀 올리고 그래서 좋았는데 귀찮으신지 한 2달 전부터 안 해줘갖고 저도 따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땡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설명을 드릴 법해서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답은 안 할게요. 개별 종목 질문은 뭐 제가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똑같은 거니까 개별 종목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리고 정말 답답하시면 네이버에 회사 이름 쳐보세요. 최근에 나온 기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기사 내용들 몇 개만 읽어보셔도 왜 올랐는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단순 질문 같은 것들은 그 녹색 검색창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아니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뭐 저도 잘 모르지만 AI에 물어보는 거 자주 답으로 딱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뭐 AI 되게 많아요. LLM 모델이 뭐 챗GPT도 있지만 뭐 제미나이도 있고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요새 왜 오르는 거지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되게 친절하게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 없을까봐 저도 걱정이던데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다 나와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너의 그 주관적인 판단을 물어보고 싶어라는 게 아니면 사실 AI가 모든 걸 다 학습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기억의 범주 이외에 있는 것들은 사실 몇 달 전 거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모르지. 뭐 네가 2달 전에 수익 플러스에서 뭔 얘기했는지 기억해 줄래? 이러면 사람이 기억이 나나요? 안 나죠. 근데 AI는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물어볼 때가 되게 그쪽으로 많이 좀 열려 있는 건데 저도 사실 그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이런 시장이 커져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데 와서 굳이 듣지 않아도 내가 그냥 잘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답을 구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런 세상이 언젠간 올 거고 이미 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다 안 하고 계실 뿐이죠. 부지런히 배우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 이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질문을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여러분들도 훈련을 좀 하시면서 그냥 두루뭉실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근데 되게 정교하게 물어보면은 답의 제일 앞에 첫머리가 뭔지 아세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네들도 좀 복잡하게 뭔가 답을 하게끔 뭐 굴려주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래야 지네들도 학습이 되고 뭐가 쌓이니까. 예.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AI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잘 질문하기라는 섹터가 있어요. 예, 질문 잘하기. 왜냐하면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으니까.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 이용할 때 두루뭉실하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답을 꼬치꼬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거 답이 나오면 그 밑에다 더 근데 또 친절하게 물어봐요. 밑에다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렇게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또 더 자세하게 계속 뒷얘기들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다 보면 정말 야 별거 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별거 다 한다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왜 아니 왜 아니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그 답이 이상하게 나와도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게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잘하시는 저도 아직 초보예요. 초보 완전 초보인데 예, 여러분들도 늘 언제든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하신다고 생각하고 예, 저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워드에다가 이리저리 고쳐가면서 질문 하나 완성하셔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질문 엔터 누르시면 그냥 또 답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겁먹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자 지금 시장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한 5, 6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거의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 화장품 섹터가 조정이냐고요? 안 오르고 있으면 조정이겠죠. 예. 아니면 맨날 오를 수만 없는 거니까 뭐 빠지는 날도 있겠지.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부분 조정 아닌가요? 오늘? 예. 자, 뭐 실리콘도 예. 얘가 일봉만 보면 뭐 부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주로 봤을 때 거의 한 15주 정도 동안 계속 오른 주간인데 쉬어가는 주간도 나올만 하겠죠. 예. 뭐 제가 봐서는 뭐 하나의 종목으로 대표성을 갖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자 제가 아까 지역 앞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반응이 나오네요. 예. 자 지금 웹캐시 같은 거 조금 반응이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쿠콘도 좀 올라가고 약간 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쿠콘도 원래 지난번에 뭐 지역 앞에 얘기할 때 쿠콘도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지금 웹캐시가 뭐 대단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앞에 어떤 소득공제 확대 뭐 이런 거에 은근히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자 쿠콘이 일단 오늘 선두에 나서는데 뭐 생각만큼 코나이나 뭐 이런 게 세지는 않은데 어쨌든 웹캐시가 조금 가벼우니까 뭐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야 올라간다. 야. 웹캐시 올라간다. 자 웹캐시 예 제가 아까 우리 방에서 싸게 산 건데 팔게요. 예 올라가잖아. 500주. 자 17,840원에 팔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 제가 아까 17,100원인가 산 건데 예.
700원 올라서 팔았네요 방금. 네. 자, 웹캐시 매매 방금 끝낸 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지역화폐. 아까 뉴스로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반응이 없을까 싶었던 건데, 네. 자, 지역화폐 소득공제 이슈 예, 뒤늦게 반응이 나오면서 쿠콘과 웹캐시, 아까 웹캐시 마이너스급에서 사가지고 뭐 대단한 지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한 3%급 올랐을 때 매매 처리하면서 간단하게 또 점심 확보, 예, 점심값 확보했네요. 500주 사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야 그래도 30만 원 정도 됐네요. 예, 좋았어, 맥스웰. 네, 지역화폐 종목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좀 예, 딥하게 나왔죠. 예, 웹캐시도 25,000원에서 최근에 이게 16,000원까지 한 9,000원? 그럼 30한 5% 빠졌던 거니까 이런 거의 반응들이 잘 나와. 야, 쿠콘이 더 올라간다. 예. 18,000원 넘어가겠는데 웹캐시? 예. 코나이가 좀 무겁고요. 원래 대장주였는데 오늘 그래도 쿠콘이 제일 좋긴 했지만 웹캐시도 일단 반응이 조금씩 나오면서 제가 판 게 조금 아쉽네. 예. 자, 그래도 예, 오늘 이 장에 예, 수익을 올렸다. 예, 작지만 소중한 수익입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 예, 점심 먹으러 가시기 전에 예, 뭔가 결과물을 하나 얻어내 가지고 다행인데요. 네, 지금 좋아요. 네, 저는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점심값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져드렸다. 예, 그쵸? 우리 회원님들 예, 같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예, 자 지금 열심히 올려주고 계신가요? 예, 자 매매해가지고 이득 봤다. 예, 지금 뭐 저보다 더 비싸게 파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쿠콘 움직임대로면 18,000원 넘을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잘 좀 헤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캐시 반응이 지금 없으셔 왜? 자, 웹캐시 매도 잘 하신 분들 모니터나 스피커 표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니, 다들 식사하러 가셨네. 몇 분 안 남아 계시네. 예. 자, 그래요. 네. 몇 분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제가 뉴스 전해드릴 때마도 웹캐시 마이너스였어요. 예, 아까 제가 뉴스 전해드릴 때만 해도 예, 지금 좀 오른 거지. 자, 어쨌든 잘 됐습니다. 뭐 잘 하시고 매매 잘 하신 분들 예, 축하드리고요. 강원에너지도 오늘 센데 아까 SMR 쪽으로 강원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에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제 스스로 입을 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제가 신나서. 오늘 SMR 쪽 얘기 드릴 때 강원에너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뭐 두산에너비라고 현대건설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 강원에너지가 흐름이 좋은데 어제 윗골이 달렸으니까 오늘 마이너스급 눌림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마이너스도 안 나왔어. 0.15가 제일 마이너스고, 제일 약하고 어제 사실은 윗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마이너스 날 것 같았는데 보합으로 버티더니 지금 8, 9% 올라가서 아주 좋은 모습 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블루엠텍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예. 어제 얘기 드린 거 뭐 사실 어제 비만의 날이었죠. 어제는 그래서 뭐 D&D 파마텍,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블루엠텍, 예, 뭐 일동제약도 어제 오늘도 움직이던데 하여튼 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급소환을 예 여러분과 함께 예 얘기를 하다 보니
지수가 아직까지는 좀 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전 한때보다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한두 가지라도 기억해 주시면 오후장에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내일은 제가 보다 약속드리는데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 오해가 좀 있으셨는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맞점하시고 7부까지 들어주시고 맞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